한국과 일본, 왜 기억이 다를까? 같은 역사를 겪고도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두 나라. 우리는 어떻게 이 기억의 간극을 바라봐야 할까요? 한국 서울의 거리 한켠에 앉아있는 소녀의 동상, 푸른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외딴 섬,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이 이미지들이 담고 있는 역사 이야기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국적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과거를 두고도 한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다른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을까요? 2021년 7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진전의 한 장면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역사 이야기지만 과연 일본의 젊은 세대도 이 할머니들의 사연을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요? 실제로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아픈 역사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아 이런 전시회조차 일부에서는 논란이 되곤 합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이곳에 놓인 사진들과 소녀상은 한일 양국 간 기억의 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역사 교육의 간극. 한국과 일본,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온 두 나라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때때로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서로의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사건과 서술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차이는 세월이 흐르며 두 사회의 집단 기억에 큰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쪽에겐 분명한 가해의 역사가 다른 쪽에겐 희미하게 기억되거나 때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억의 간극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학생들은 식민 지배의 잔혹함과 독립을 위한 희생을 배우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전쟁의 비극을 주로 자국의 피해 관점에서 교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본토 공습의 참상을 강조하는 한편 이웃나라에 가했던 가혹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교훈과 기억이 각국의 교실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의 차이는 현실에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역사적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이나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교과서 문제는 양국 외교 마찰의 단골 의제가 되었고 젊은 세대마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 간극을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같은 역사, 다른 서술, 한일 역사 인식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위안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과 고통을 배우며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많은 역사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라는 단어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언급되더라도 그 강제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들은 일제시대 강제 동원 문제에서 강제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수정주의적 서술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는 피해자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반면 일본 교실에서는 그 기억이 옅어만 지는 실정입니다.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내 국민 동원에 대해 서술한 부분으로 학생 여성의 근로 동원과 징병제에 대한 설명이 보입니다. 일부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처럼 일제강점기 조선인 동원 서술에서 강제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약화하거나 삭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일본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력 동원을 기술하면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강제성을 희석하기도 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노동자들을 마치 스스로 응한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한 역사 교과서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한국인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두 나라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편 독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도를 역사적 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교육합니다.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울릉도 동쪽 바다의 작은 섬 독도가 어떻게 우리 땅이 되었고 왜 지켜야 하는지 배우며 자랍니다. 하지만 일본의 교과서는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 대부분이 이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고 일부는 아예 한국이 70년 전부터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문구까지 싣고 있습니다. 같은 섬을 두고 한국의 학생들은 수호해야 할 땅으로 배우지만 일본의 학생들은 빼앗긴 땅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훗날까지도 서로 양보하기 힘든 믿음으로 남아 두 나라 사이의 거리를 점진적으로 벌려놓습니다. 기억을 잇는 다리. 저는 이렇게 엇갈린 역사 인식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인 여자친구와 역사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배운 내용이 너무 달라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사실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배울까? 그렇다면 도대체 진실은 무엇이며 이 간극을 좁힐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채널 기억의 다리입니다. 기억의 다리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역사 기억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바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한일 양국의 다양한 역사 자료와 증언을 함께 살펴보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자 무엇을 가르치고 기억하는지 알아봄으로써 그 사이의 노인 오해와 공백을 메울 작은 디딤돌을 놓아보려 합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공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왜 역사 교육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하면 공감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채널의 시선은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서로의 시각을 전달함으로써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직시하고 또 때로는 오해였던 부분도 확인하면서 과거를 직면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는 좀 더 좁혀진 간극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다리,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같은 역사이지만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온 이야기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과연 이 기억의 간극은 메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기억을 잇는 다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대화와 노력으로 언젠가 서로의 기억이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